웨스트햄이 네.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웨스트햄 팬들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굉장히 고생했고 모예스도 사실 중간에 잘렸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위기였어요. 예. 후반기 때 1패 더하면 경질 막 이런 그렇지. 얘기들까지도 나왔거든요. 사실. 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유럽 대항전을 우승을 하면서 아까 우리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승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 그래 이런 대회가 또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라이스도 일단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좀 뭉클했던 거는 SNS에 저는 그 영상이 제일 좋더라고요. 라이스가 트로피 들고 지금 이제 웨스트햄에서 디렉터 역할하고 있는 마크 노블에게 가서 노블. 마크 노블에게 트로피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마크 노블이 팬들 앞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웨스트햄 그 자체잖아 노블은. 마크 노블이 진짜 존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충성심이 대단했던 선수인데 마크노블 한 시즌만 더 뛰지. 그런 생각도 드네. 그래. 근데 그래. 그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왜냐면 노블이 트로피가 없거든요. 근데 무관이지. 예, 어쨌든 은퇴 이후 1년 뒤에 마크 노블의 이제 후계자죠. 마크 노블의 뒤를 이은 주장이 이제 디클란 라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위치도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스가 바로 노블에게 건네줘서 노블이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 보니까 좀 많이 멋있고 감동이더라고요. 멋지죠. 네. 왜요? 왜요? 네, 아니 모에스도 지금 휴가 가면 바로 경질. 근데 그거 맞아요. 아니야 임마. 아니, 근데 여기는 경질까지- 컨퍼런스 우승했잖아. 근데 경질까지는 모르겠는데 모예스를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 트로피를 들긴 들었으나 리그에서 위기를 경험했던 걸 생각했을 때 모예스로 웨스트햄의 장기적인 비전을 끌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긴 합니다. 모예스 입장에서도 이하이 씨도 사실 이게 딱 눈에 보이는 트로피가 없는 사람이잖아. 없죠. 아마 되게 좀 감격스러울 것 같아.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올해 웨스트햄을 보면서 굉장히 세비야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세비야도 리그 좀 안 좋았지. 맞아. 물론 이제 막판에 맨딜리바로 그래, 오면서 많이 올라왔잖아.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웨스트햄이랑 세비야의 차이는 감독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예요. 세비야는 왜냐면 세 번째 감독이고 여기는 어쨌든 모예스가 갔지. 계속 갔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사실 웨스트햄 작년 유로파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 작년에 이제 그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에게 지긴 했지만 그리고 세비야를 잡았어. 그래 그 전에 웨스트햄이. 세비야 잡은 게 의미가 컸죠. 근데 작년 프랑크푸르트는 좀 이제 팬들이 좀 미치는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전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하는 거 보면서 결국에는 모예스도 트로피 하나 드는구나. 메이저 대회 트로피 정말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피오렌티나를 잡았습니다. 벤나마 골 넣고 그다음에 보나벤투라 골 넣고 마지막에 제러드 보엔. 저 보엔 진짜 괜찮은 선수라니까. 클러치 능력이 있는 거 근데 같아요. 올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난 올 그래도 시즌. 난 저 선수는 빅6의 .5 자원으로 최고의 자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주전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스쿼드 자원으로는 최고야. 올 시즌에 약간 부진했던 것도 사실 그간의 혹사여파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저는 그거 같아요. 보웬이 전반기 때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원래 잉글랜드 대표팀을 몇 번 갔다 왔던 선수예요. 본인도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에 의욕이 있었을 텐데 월드컵 엔트리에서 탈락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도 뭔가 절치부심했는지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부터 폼이 좀 올라오더니 마지막에 활약이 좋았어요. 좀 미안하지만 아스날전에서도 보엔이 어쨌든 골 넣었잖아. 잘했잖아요. 그것도 맞지. 잘해 쟤. 네. 그래서 공식 플레이 오브 더 매치는 제로드 보엔. 마지막도 클러치 마지막 했으니까. 골을 이제 넣었으니까. 그래서 뭐 평점 잠깐 살펴보면 아게르드 잘했고 아게르드. 라이스 뭐 말할 것도 없고 파케타, 보엔 파케타. 이런 선수들이 예. 가장 잘했고요. 뭐 이외 선수들도 뭐 웨스트햄 결승전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피오렌티나도 우승이 정말 고팠었던 그렇지. 팀인데 그랬지. 뭐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네. 몇 년 만에 들 수 있었던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골키퍼는 여기 아래 올라옵니다. 맞아요. 네. 파비앙스키가 리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분화해서 하는 팀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웨스트햄에서 어떻게 보면 데클란 라이스라는 선수는 이제 마지막 출장일 수도 있어요. 이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이. 왜냐면 지금 라이스는 뭐 숱한 이적서를 뿌리고 다니고 있고. 아마도 이적이 될 텐데 이제 요 대회가 웨스트햄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즌이 끝나게 됐으니까. 네. 근데 뭐 라이스에 대해서는 웨스트햄도 그동안 계속 잔류를 시켰는데 이제는 라이스를 더 본격적으로 원하는 경쟁팀들도 있고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적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점치는 분들이 많죠. 그 데클란 라이스의 어떻게 보면 이 우승이 좀 더 뜻깊은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할 거 다 하고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그래. 들어 올렸고 뭐 노블과도 좋은 그림을 그렇지. 그렸고 리그의 성적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서 지금 스코카에 나와 있는 스텝 보면 단 3명의 웨스트햄 주장만이 메이저 대회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첫 번째 이제 바비모. 바비모. 바비모는 뭐 사실
세계 수비수 역사를 레전드니까. 돌아봤을 그치. 때도 온타임에 꼽히는 선수고. 저기가 그 66년 월드컵 우승 맞아요. 거잖아. 네. 그리고 빌리 본즈, 여기에 데클란 라이스. 라이스.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그 마크 노블도 하지 못했었던 네. 메이저 대회 우승을 데클란 라이스가 하게 됐고. 특히 데클란 라이스의 이번 토너먼트에서 그 헨트전에 홈에서 넣었던 2차전 골 16강 8강 2차전이었을 거예요. 8강 2차전 골이 그 본인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중계도에서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하프라인에서부터 드리블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그 번리전 골을 약간 느리게 재생한 느낌인데 좀 느리긴 해. 네, 근데 라이스 그거 되게 멋있는 골이고 멋지죠. 들어가자마자 홈팬들하고 그 기쁨 나누는 거 보면서 야, 저 웨스트햄 주장 참 멋있다. 그래. 그런 느낌에서 라이스가 또 주기도 했었죠.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에메르손 팔미에리는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를 모두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야. 그러네. 이탈리아와 함께 유로도 우승했어요. 네. 우승 청부사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네. 근데 진짜 크레스웰의 폼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에메르송 팔메리가 그래도 경기를 띄워준 게 웨스트햄 입장에서 참 그렇지. 다행입니다. 이런 감독이나 선수나 그 팀의 100% 주전이 아닌 경우에도 저렇게 트로피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저런 운대가 사람한테 괜히 있어요. 근데 되게 잘하는데 이적할 때마다 우승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어. 아, 그치. 그거 괜히 되게 잘해. 맞아.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질라타는 챔스를 거의 피해 다니는 맞아. 수준이니까요. 챔스랑 이상하게 좀 면이 안 맞았지. 다 어긋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목격자는 조르지뉴가 아니라 에메르송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네, 다 우승을 또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웨스트햄의 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웃긴 게 올 시즌에 그 데비드 모이스 감독이 리그에서 11승이거든요. 네. 6컨에서 12승입니다. 네. 리그보다 유럽 대항전에서 승이 더 많아. 네, 대회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고 플레이오프 포함하면 14승 1무예요. 맞아요. 무패 우승은 맞고 거기다 1무가 그 헨트 원정에서의 네. 우승입니다. 네, 그 헨트 원정 경기력은 사실 진짜 안 좋았거든요. 예. 그 헨트 홍현석 선수가 또 이제 웨스트햄을 상대로 그때 내용이 괜찮았었는데 그 경기 원정에서 무승부 외에는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대항전에 챔스는 이제 이번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랑 인테르랑 하니까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배는 좀 맨시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팀이랑 세리아 팀이 붙었고 유로파는 라리가 팀이랑 세리아 팀이 붙었는데 라리가가 우승이 됐고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잉글랜드 팀이랑 세리아 팀이 붙었는데 잉글랜드 팀이 이겼단 말이야. 그죠. 세리아 팀이 사실 선전 중인데 사실 인테르도 쉽지 않잖아.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따 아마 준우승이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 우려가 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성효가 사람을 모으고 있거든요. 단관한다. 맨시티. 맨시티 팬이어가지고. 네, 그만큼 우승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높죠. 근데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저희 축구 뒷담화 이제 금요일에 올라가는데 지현이 형이 인테르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진짜 단판은 생각보다 고전할 수도 있다 맨시티가. 근데 나 그 얘기에 약간은 동의해. 그죠?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막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폭격하고 이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부분을 언제 제일 크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뭐죠? 미안하지만 전 레알 리버풀 결승 때 그랬어요. 그치, 맞아. 왜냐면 나 초반 흐름 보고 야 이거는 리버풀이 무조건 이기는 그래. 그림이다. 만의 슈팅 막 쿠르투아 손 끝에 살짝 걸쳐 생각해. 골대 맞고 막 아니, 살라 슈팅 나오고 할 때 내용은 좋다. 반코트 했거든 맞아, 진짜로. 맞아. 근데 쿠르투아 막히다 결국 비니시니 그러니까 끝내잖아. 단판은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인테르는 중거리 한 방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바렐라, 차라놀루, 차라놀루, 브로조비치까지 있으니까 물론 브로조비치 0점이 조금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중거리 한 방 인테르가 노리고 수비적으로 잘만 버틴다면 혹시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요즘 맨시티나 펩은 방심이라는 걸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배 쪽이 그런데 경기가 되게 수월하게 풀리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웨스트햄이 사실 이제 지난 새 시즌을 돌아보면 2021 시즌에 6위를 했고 212 시즌에 7위.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선전한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웨스트햄스러운 성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유로파 언저리 올 시즌에 14위를 했잖아요. 지난 새 시즌 중에 가장 부진했지만 부진했지. 어쨌든 컨퍼런스 리그 우승 때문에 다음 시즌에 유로파로 간다. 이 점을 이제 의의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1979년 그리고 79, 80 시즌 이후로 첫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FA컵 우승이 이제 있었고 인터토토컵도 있습니다. 이거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좀 눈 외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토토컵은.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도 감독 커리어 이제 첫 번째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1097번째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에스 감독의 이 커리어가. 모에스도 커리어가 진짜 길다. 감독 경력이 난 사실 기니까. 나 이런 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모에스 감독 개인에게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우승이라고 보고 뭐 아까 저희가 초장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건 그거죠. 팬들. 아니 피나고 무슨 아무거나 막 집어 던져. 처음에 컵 던지다가 그 이상을 던지더만. 그 선수 여기 머리 피가 쪽에 이만큼이 상처가 났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좀 자제. 이게 저런 거는 근데 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징계해야죠.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런던 갔을 때 그냥 점심을 먹고 친구랑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기서 엄청나게 막 소란스러운 거야. 그 옆에 보니까 그 경찰 그 형광색 옷 있잖아요. 그 반도 쪼개 쪼개 입고 형광조끼.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무슨 시위를 하나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그냥 웨스트햄 팬들이 응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옆에를 지나가는데 존나 위축이 위축되지, 되더라고. 당연히. 당연히 무섭잖아. 걱정되잖아. 그리고 다 맥주 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옆에 경찰들이 그 분위기가 그럼. 난 그래서 그때 느꼈어. 아 웨스트햄 팬들 존나 세구나. 그래. 뭐 웨스트햄 미럴 그 미럴 라이벌리 있죠. 그런 것도 네. 있고 그 저기 피터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북런던 더비나 아니면 그 흔히 얘기하는 훌리건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거냐. 북런던 더비도 빡세잖아. 빡세죠.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북런던 더비 날 아스날 유니폼 입어본 적이 없대요. 아 진짜. 그냥 사복 입는데. 그러니까 혹시 무서워. 모르니까. 그 자기가 좀 쫄보라 그렇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저쪽에서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웨스트햄 이런 거 이거 그게 열정에서 멈추면 멋있는 건데 어제 그거 개진상이 그건 나는 징계 확실하고 벌금 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은 구장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경기 이전에 충돌도 많거든요. 그래. 그 뉴스 보니까 경기 전에도 두 팀 간 그 팬들끼리 충돌이 좀 충돌했잖아. 있었대요. 근데 나는 그거는 그냥 신들아 니네끼리 쳐 밖에서 쳐 싸워. 뭐 그건 니네 그냥 법적인 제재 받고 꺼져. 이건데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선수한테 이게 얘기가 다르지. 경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음. 축구 규정상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그 경기 중단해야 되는 게 원래 그럼요. 규정상에 나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래. 운동이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그랬다고 몰스페라 같은 거 그래. 나오면 그 어떻게 할 팀에 거냐고.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을 똥을 끼얹은 거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웨스트햄의 이런 팀적으로서 그리고 모에스 감독이나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이를 또 흐뭇하게 지켜봤었던 마크 노블의 우승. 난 정말 노블 이거 멋지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에스도 저 후반기 때 프리미어리그 중계했던 경기 이제 팰리스 웨스트햄 중계가 있었는데 그날 경기 팰리스가 그 개찰구가 무슨 서버가 마비가 됐는지 팬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갑자기 30분 동안 지연된 적이 있어요. 네. 30분 동안에 방송을 들어갔거든요. 30분 동안 프리토크를 했는데 그 프리토크 하는데 그 PD분께서 화면을 이제 계속 경기장 전경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 전에 들어왔던 그때 당시 BT 스포츠 그 인터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있었구나 비디오가. 크라우치랑 또 한 명 있었는데 리차즈였나 이렇게 두 명이 있어. 리차즈. 그리고 그 호지슨이랑 모예스랑 둘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경기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나이 많은 감독 두 명이거든요. 그래 호지슨도 완전 할배잖아. 근데 두 감독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인사하고 라커룸 들어갈 때까지 잘 덕담 나누면서 가는데 뭔가 모르게 그 품격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 대단한 어떤 나이 때 지금 엄청난 감독 경력을 자랑하는 두 인물이잖아요. 그 60 넘고 70 넘어서 본인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건 축복이기도 하면서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그때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웨스트햄이 컨퍼런스를 우승하게 되면서 잉글랜드 팀은 다음 시즌에 8개 팀이 유럽 대항전을 나가게 됐습니다. 뉴캐슬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자 챔스는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 4개 팀이에요. 네. 유로파는 리버풀, 브라이튼 그리고 웨스트햄이고. 네. 웨스트햄 유로파 팀들한테는 좀 빡세긴 해요. 그치. 웨스트햄 아마 또 보강할 겁니다. 이 올 시즌 이제 우승할 때까지 스탯을 잘 쌓았던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 리그에서 왜 기복이 있었겠어요. 안토니오 결정력이 매우 떨어져서 그치. 그렇고 2년 전만 해도 리그 베스트급이었던 소우체익은 날이 갈수록 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체가 그리고 경기를 좀 많이 소화하기도 했고. 그치. 그리고 스카마카가 좀 아쉽죠. 맞아요. 많이 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부상으로 어쨌든 네. 이제 또 아웃이 됐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오른쪽 풀백의 초우팔, 뭐 쿠팔이라고도 부르는 조발도 폼 많이 떨어졌거든. 그 탈장 부상을 작년인가 겪고 나서 그래요. 근데 이 스포츠 에르냐 탈장이 에르냐, 네. 생각보다 기량이 잘 안 올라와. 이용 선수도 예전에 스포츠 그래. 탈장 때문에 이적하고 나서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카카도 고생했고 그쵸. 나는 탈장 온 다음에 기량 돌아온 선수 한 선수밖에 기억 안 나요. 신진호. 신진호는 아니야 근데 이용도 그 이후에 아, 그냥 맞네, 맞네. 진짜 사실 네. 되게 드물어. 그 정도로 스포츠 에르냐가 선수들이 되게 부시. 아, 부스케츠도 그 이후에 확연하게 이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이용 신진호는 진짜 좀 예외적인 특이한 케이스고.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형철의 얘기대로 웨스트햄 이제 보강 좀 해야 됩니다. 오구분나도 부상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요. 경기 많이 못 뛰었잖아요. 맞아요. 장기 부상 전반기 때 십자인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라이스 지금 이탈 유력한데 그치. 크레스에 여기 폼 이제 어떻게 떨어졌고. 보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모예스 체제에서 보강을 하는 게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감독을 교체하고 네. 막 하는 게 낫죠. 저는 아름답게 생각에는 이별하는 네. 게 더 좋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예스 감독이 장기적으로 웨스트햄에게 지금의 좀 단조로운 전술 이외에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의 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딱 좋게 이별할 수 있는 시기고 웨스트햄도 새로운 어떤 시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유로파리그에서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또 빡센 유로파리그 경쟁이 예상이 되네요. 네. 그거 어떻게 봅니까? 뭐요? 에메리가 컨퍼런스도 또 우승할 것인가? 유로파의 왕인데 에메리가. 에메리는 이제 사실 주황색이 굉장히 어울리는 감독이거든요. 네. 초록색은 모르겠네. 뭐 초록색은 모르겠다. 초록색은 모르겠네. 유로파 주황색은 그냥 네. 본인이 사실 유로파의 지단이거든. 아니지 지단이 챔스의 에메리지. 그렇지. 왜 우승을 한 번 더 했지? 그래. 지단이 챔스의 에메리. 지단이 챔스 에메리가 맞다. 인정이다. 안첼로티 정도는 돼야 이제 그 할 수 있지. 맞아. 하여튼 네. 전 그렇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빌라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재밌거든요. 네.